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이 그들의 국가 방위 전략, 바이든 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을 수립했고, 그와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핵 덕트린, 그러니까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트럼프 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핵 없는 세상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도 핵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거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와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즉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의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그런 나라들이 미사일을 미국으로 향해서 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담긴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 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 전략을 전환했다.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공세적, 예방적 선제 타격 시대로 갔다. 예방적 선제 타격해야 된다. 미국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적대 세력의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발사 후에 대응 불가라고 하는 그 영역에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대응 불가예요. 왜냐? 야, 텔이 도대체 몇 대야? 대구경 로켓은 도대체 몇 개야? 라고 되는 거죠. 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과거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즉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100개 정도만 깨 부셔버리면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게 현재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킬체인의 기본 모토입니다. 100개만 깨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번 북한의 일련을 도발해서 그들이 공개한 사진들인데, 북한방 KT즘 여기 지금 새로운 궤도형 지금 발사 차량이 나왔죠. 궤도형. 여기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것들도 궤도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차, 장갑차 그걸 이제 폐기하고 그 차량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궤도형 차량이 도대체 몇 개를 개조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는 100개만 깨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수백 개, 수천 개를 깨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죠.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평양 덕중 자동차 합작회사라는 회사인데 대형 트럭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톤 트럭, 여기는 30톤 트럭, 여기는 10톤 트럭, 여기는 20톤 트럭. 이렇게 대형 트럭을 만드는 회사를 중국 시노 트럭하고 합작해서 그냥 조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생산하는 게 이건 그 유엔 제재 위반 아니니까 트럭 생산해요. 문제는 이 트럭이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가 나왔는데 9월 달 수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9월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대형 차량 타이어로 1,302만 달러 규모 11만 9,565개를 수입했다. 9월에 이렇고요. 8월에는 한 8만 개 이렇게 해가지고 9월과 8월 이 두 달만 해서 거의 한 19만 개 정도를 수입했어요. 그러면은 그 19만 개 가지고 전부 다 이 트럭 산업용 타이어를 다 했겠냐? 아니죠. 이걸 가지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은 트럭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부터 벌목용 트럭을 구해와 가지고 그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했던 적이 있죠. KN-08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한 거다 하고 막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트럭 생산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 차량 수도 없이 있는 거 그거 개조해가지고 궤도형 미사일 발사대, 또 트럭 생산하니까 트럭형 미사일 발사대 마구마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100개만 깨면 된다. 이거는 정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사 후 대응에서 이제는 포괄적 대응으로 MD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이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플럼이라는 사람인데
최근 발표된 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포괄적 미사일 격퇴 접근을 추구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건 발사의 왼편과 발사의 오른편에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사일 발사하면 그것을 요격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징보복하겠다. 이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미사일을 격퇴하겠다. 그 포괄적인 건 뭐냐? 발사의 왼편, 발사의 오른편에서 동시에 접근한다. 그래, 발사의 왼편, 오른편이 뭐냐? 발사가 여기 있어요. 발사. 발사가 있는데 발사를 하려면은 일단 김정은이든 누구든 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저 남조선 놈들에게 또는 주한미군 기지에게 미사일 쏴버려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죠. 그러면은 지시를 하겠죠. 야, 쏴버려. 몇 발 쏴. 핵 장착해. 이런 거 지시하겠죠. 그럼 이제 명령 하달이 들어가죠. 그럼 예하부대에서는 준비하죠. 그리고는 이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대 꺼내죠. 그리고는 기립합니다. 여기까지가 발사의 왼편 단계. 결심, 지시, 명령 하달, 준비, 기립까지. 여기가 발사 왼편이죠. 그리고는 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른편 뭐냐? 상승하죠. 비행하죠. 그리고 탄착해서 타격하죠. 여기가 발사의 오른편. 그러면은 발사의 오른편에서 해야 할 조치는 뭐냐? 요격이죠. 요격. 그리고 나서 응징 보복하는 거죠. 그럼 이 발사의 왼편에서 하는 조치는 뭐냐? 발사 못하게 만들어야죠. 선제 타격입니다. 선제 타격.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발사의 왼편 여기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방적 선제 타격 이거 위법의 논란이 있죠. 왜냐? 증명을 해야 돼요. 저자가 내가 때리지 않았으면 나는 저자가 쏘는 미사일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청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야 쏴버려 라고 한 거 그걸 이제 명령책에 타고 내려가는 그 무전 또는 유선 이런 걸 감청한 자료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을 연료를 주입을 다 한 것을 완충한 것을 쏘려고 준비했다라는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전범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논란이 있을지라도 일단 우리 국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사의 왼편 예방적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다들 이런 식으로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위법 논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거 신경 쓸 계제가 아니다. 푸틴은 입만 열면 그러죠. 야, 우리 블라바 미사일 이런 거 그리고 야르스 미사일 이거 탐지 불가야. 요격도 안 돼. 인류가 처음 보는 무기야. 라고 이 러시아가 만든 ICBM 그리고 SLBM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스텔스 코팅이 되어 있고 회피 기동을 하고 디코이를 뿌리면서 들어오는 다탄도 미사일 이거 어떻게 막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대로 하면 진짜 막기 힘들어요. 중국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이런 거 만들었죠. 물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은 물량에는 장사 없지 그 어쩔 건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쏘죠. 미국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니지만 주한미군에게 또는 대한민국 국군에게 동맹국이죠. 그리고 일본에게 핵심 동맹국 그리고 미군 기지가 여기 있으니까 그 미군에게 쏘는 거죠. 그리고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호수 밑에서도 쏘네요. 이렇게 여러 수단으로 쏘는 북한 물량 앞에 장사 없으니까 아예 못 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MD 전략을 미사일 방어에서 예방적 선제 타격으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뀐 미국의 MD 전략. 그러면은 누가 제일 위협적이고 누가 제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 네 개 나라가 미국에게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 지금 화성 17형 만들었으니까 있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있죠. 그래도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이란 아직 긴가민가 없는 것에 가깝죠. 그리고 핵심 동맹국가 현지 배치 미군을 위협하는가? 핵심 동맹국 한국,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위협하고 있죠. 북한이 입만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중국 마찬가지로 러시아 마찬가지죠.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있으니까. 그리고 미사일 대량 투발 전략과 능력이 있는가? 북한 핵을 가지고
미국을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주한미군을 역시 이 한국에 미국 시민이 20-30만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량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죠. 그리고 전략도 있죠. 왜? 그러겠다고 허구날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까 이 네 개 나라 중에서 미국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입만 열면 그렇게 떠들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이란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오직 북한만 미국 니들 가만두지 않아. 주한미군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미본토 가만두지 않아.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핵 전쟁에서 아직 핵 탄두 숫자는 조금 부족하죠. 러시아는 충분하고 그러나 지금 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투발 수단이 장거리는 아직 남아 있는데 단거리는 좀 많이 쇠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란은 미국을 향해서는 안 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을 향해서는 또 동맹국인 이스라엘 향해서는 투발 전략 능력 있죠.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 경쟁에서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느냐? 북한은 중대 변수 될 수 있죠. 미국의 핵심 동맹국,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아주 큰 우방이 되어야 할 한국과 일본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패권 경쟁에서 그러니까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북한이 요즘 새로 천명하는 게 중국을 방어해주는 서부, 그리고 중국 대신 공격해주는 동부, 뭐 이런 식으로 전략군을 남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동서로 나누어서 중국의 전위부대가 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변수 될 수 있죠. 중국은 스스로니까 당연히 되고, 러시아는 뭐 중국을 위해서 싸워줄까 긴가민가, 이란은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국이 위협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 때렸을 때 미국을 향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건데 북한은 아직은 없죠. 아직 SLBM 완성되지도 않았고 뭐 이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은 없죠. 그런데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이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위협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동그라미 4개. 중국은 동그라미 3개 세모 하나, 러시아도 동그라미 3개 세모 하나, 이란은 동그라미 2개 세모 하나, X표 하나. 자, 그래요. 그럼 위협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북한이죠. 그런데 미국이 때렸을 때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그 데미지가 제일 위협스러운 건 누구냐?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 없는 건 북한과 이란. 자, 그럼 위협이 가장 높은데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그러면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학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은 어떻게 발사의 왼편을 제압할까? 첫째, 소극적인 교전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선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는 없죠. 다 무선으로 조정을 하고 통신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선 네트워크에 침입을 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명령을 바꾼다든지 명령을 찌그러뜨려 버린다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6공군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건 미 국방부 산하 통합전투사령부 중에 하나인 사이버사령부 예하 부대로 2019년 24, 25 공군을 통합해 창설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감시정찰, 사이버전, 전자전을 수행하고 상용 인터넷에 연결된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전은 물론 위성과 항공기, 무인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 해킹으로 적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 해킹해가지고 명령을 바꿔버린다든지 명령을 찌그러뜨려 버린다든지 하는 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성공하면 제일 좋죠. 왜? 내가 했는지 모르는데 상대는 공격을 실패해 버렸으니까.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 이건 발사를 하지 못하게 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야 명령 발사해라고 하는데 그걸 명령이 안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소극적인 교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교전이 있습니다. 자, 또 발사를 명령을 내릴 것 같아.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 지금 무력화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이 16공군이 해킹 작업도 하고 있지만 또 그보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해. 그러면 쟤들이 통신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은 이 스텔스기를 가지고 챔프, 이 제즘 ER에다가 이 폭탄이 아니고 마이크로웨브, 아주 고출력 마이크로웨브를 장착한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걸 쏴가지고
930km를 날아가니까 서해에서 쏴가지고 이 평양 쪽에서 한 바퀴 쫙 선회하면서 이 지휘부의 통신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냐? 전자레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강력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아닙니까? 그래서 극초단파죠. 그 극초단파를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쇳덩이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파괴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갖다가 아주 강력한 걸 쏴가지고 이 통신기기에 있는 이 회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930km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다니면서 태우고 저거 태우고 이거 태우고 하고 한 바퀴 쫙 돌고 동해로 빠져나가서 바다에 그냥 퐁당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죠. 북한 육지에 떨어지면 알 수 있는데 동해 바다에 떨어지면 모르죠. 그런데 이걸 북한이 알 수가 있냐? 모릅니다. 왜? 스텔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발 쏴가지고 영변 쪽에 또는 이 북부 지역의 이 전략벨트에 또는 이 심포 지역의 잠수함 기지 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북한의 전략자산 있는 곳에다 챔프를 대량을 쏴가지고 그들의 통신기기를 태워버리는 이런 적극적인 교전. 그렇지만 이것도 누가 했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거 여기가 이제 소프트킬 그 다음에 하드킬로 넘어가는데 공세적 교전입니다. B1B 제주 쪽으로 쫙 들어와가지고 괌에 지금 4대 배치되어 있죠. 물론 앞으로 계속 바뀌겠지만 B1B 한 대에 제즘 ER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960km 날아가는 거 이거 24발 B2 동해로 쫙 들어오겠죠. 옆에서 확 칩니다. 이거 16발 제즘 ER 16발 그리고 B52 뭐 본토에서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동해 쪽으로 들어와서 쏩니다. B52 한 대당 20발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쏴가지고 이 미사일 발사 시스템들 자산들을 그냥 타격해버린다 라는 거죠. 이렇게 공세적인 교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다 완벽하게 제압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장담을 못하죠. 왜냐? 너무나 많고 도대체 얼마 있는지 장담할 수 없고 또 지하시설의 요소요소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했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의지 뭐 아예 발사 명령을 내리는 자 이 자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텔스기 F-35에다가 B-61-12 전술 핵폭탄 떨어뜨려서 벙커버스터 핵폭탄이죠. 이걸로 그냥 조져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핵잠수함에 있는 전략 핵잠수함에 있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에 W76-2 저위력 핵탄두 달아가지고 때려버리든지 왜 이거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지하시설에 있든 이런 것들로 그냥 어디에 숨어 있어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밝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다고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 또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제거하면 뭐 핵미사일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 미사일 발사되는 도대체 몇 개 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죠. 얘만 제거해버리면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발사 왼편 전략 그리고 이 한국형 킬체인 뭐가 다를까요? 미국은 일단 지구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시작해. 쏘든 안 쏘든 소프트킬부터 시작해. 소프트킬이 뭡니까? 해킹해가지고 명령을 못 내려가게 만들어버린다든지 16공군에서 그리고 아니면은 챔프 미사일을 쏴가지고 아예 명령체계 이 통신자산들을 그냥 먹통으로 파괴시켜버린다든지 그리고는 자신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이 소프트킬부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려고 하면 그냥 가서 때려버리는 이제 이거 한다는 건데 한국은 야 우리가 먼저 쏘면 나쁜 거잖아. 쟤들 진짜 쏠까요? 아, 무슨 미사일이지? 불상의 미사일인가? 미상의 미사일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동족을 향해서 어떻게 미사일을 쏘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못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방적 선제 타격을 지향하는 미국의 MD 전략. 이제 요격이 아니고 요격은 너무 위험하다. 아예 쏘지 못하게 만들자. 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일 위협받으니까. 미국이 한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나중에 뭐 예방적 선제 타격해서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 생길 소지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왜 고민합니까? 미국이 하겠다는데. 미국을 누가 국제법에서 처벌을 합니까? 못하죠. 같이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전역했는데 작년에 합참 차장이었던 미국의 존 하이튼 당시 합참 차장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게 지금 이제 1년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 말에 따라서 전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패트리어트 체계와 같이 종말 단계에 초점을 둔 이 기존의 방어 전략은 증가하는 적 미사일의 숫자와 제한된 요격기의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명확하다. 발사의 왼편 공략을 초점에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북한이 또는 적성국이 미사일 쏘기 전에 제거해버리겠다. 라고 합참 차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걸 지금 2년간에 걸쳐서 미국은 준비하고 있고, 미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닥트린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야,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이거 되겠냐? 뭐하러 고민합니까? 미국하고 같이 하면 누가 미국을 쳐버려요? 고민할 것 없이 우리 예방적 선제 타격해야 되고, 그 예방적 선제 타격 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